여러분의 두뇌가 전구와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플라스틱으로 덮인 전선을 통해 흘러야 하죠. 플라스틱이 벗겨지고 전선이 벗겨지면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고 가전제품이 멈추거나 합선이 납니다. 여러분의 두뇌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전기선입니다. 그리고 이 전선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덮개 수초라고 불림을 만드는 특정 비타민이 있습니다. 만약 이 비타민이 부족하다면 노인 4명 중 1명에게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합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고 마음이 느려졌다고 느끼거나 손발이 따끔거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배선 문제입니다. 이 비타민은 B12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경을 감싸고 메시지가 한 세포에서 나와 빛의 속도로 다른 세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연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메시지는 보중의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두뇌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경은 전기선입니다. 그리고 이 전선을 보호하는 플라스틱 덮개 수초라고 불림을 만드는 특정 비타민이 있습니다. 노인의 함정, 호모시스테인을 기억의 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단백질, 대사의 자연적인 부산물이지만 빠르게 제거되지 않으면 동맥 내부에서 사포처럼 작용하여 두뇌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60세 이후에 여러분의 위장이 이 비타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는 이유, 그리고 왜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물건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기도 전에 몸에서 느껴지는 경고 신호, 여러분의 지친 소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두뇌가 제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보충 방법, 여러분의 두뇌가 전구와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플라스틱으로 덮인 전선을 통해 흘러야 하죠. 플라스틱이 벗겨지고 전선이 벗겨지면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하고 가전제품이 멈추거나 합선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멈추고 싶고 여러분의 추론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자연적인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비타민 B12는 고기, 생선, 달걀에 풍부합니다. 문제는 섭취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흡수 몸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배선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실패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멈추고 싶고 여러분의 추론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 자연적인 스위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소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두뇌가 제때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보충 방법. 만성 피로, B12는 적혈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빈혈이 발생하고 극도의 피로를 느낍니다. 신경병증, 손발의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전기 충격 같은 느낌 수초, 덮개가 실패하고 있음. 1. 위상 감소. 음식에서 B12를 방출하려면 위장이 높은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위장은 B12를 방해하는 2가지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50세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염산 위산 생성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과 B12로 가득 찬 스테이크를 먹지만 위장은 그것을 풀어줄 산성 열쇠가 없습니다. 비타민은 장을 통과하여 배출됩니다. 2. 내인성 인자 전달벤. B12가 방출되더라도 그것은 장에서 혈류로 운반하기 위한 전달벤 역할을 하는 내인성 인자라고 불리는 특별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문제. 이홈증 위험과 일반적인 속쓰림약 위산을 줄이는 약 사용은 이 벤을 생산하는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B12는 흡수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의 위장은 B12를 방해하는 두 가지 문제를 겪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함정.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 매일 고기를 먹더라도 종종 B12 결핍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식단은 풍부할 수 있지만 위장은 더 이상 흡수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핍 증상 합손, 기억 상실 최종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B12 합선은 신체에 다음과 같은 신호로 시작됩니다. 신경병증, 손발의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전기 충격 같은 느낌, 수초 덮개가 실패하고 있음, 만성 피로, B12는 적혈구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빈혈이 발생하고 극도의 피로를 느낍니다. 50세 이상이고 따끔거림이나 만성 피로를 느낀다면 기억력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개입할 때입니다. B12 결핍은 단순히 신경의 전선을 벗겨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것은 독성 화합물이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도록 허용하는데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을 기억의 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단백질, 대사의 자연적인 부산물이지만 빠르게 제거되지 않으면 동맥 내부에서 사포처럼 작용하여 두뇌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B12의 역할 청소팀, 비타민 B12 엽산 비구 및 비유가 함께 든 이 독성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으로 전환하는 청소팀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인들이 매일 고기를 먹더라도 종종 B12 결핍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식단은 풍부할 수 있지만 위장은 더 이상 흡수 기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결과 B12로 가득 찬 스테이크를 먹지만 위장은 그것을 풀어줄 산성 열쇠가 없습니다. 비타민은 장을 통과하여 배출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B12가 낮으면 청소팀이 실패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됩니다. 두뇌는 염증을 일으키고 혈류가 손상되며 뇌 동맥 막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노화와 알츠하이머 및 뇌졸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가속화합니다. 연구 초점. 혈액 내 높은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두뇌, 위축 및 인지 저하의 가장 좋은 위험 지표 중 하나입니다. B12, 비구, 피육 보충제를 통해 이 수치를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도 장기 연구에서 두뇌 위축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위축과의 싸움, 위축과의 싸움. 따라서 B12 결핍을 교정하는 것은 나이와 관련된 위축으로부터 두뇌를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정신의 물리적 구조를 소염하고 막힘을 제거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억력이 실패하기 시작한다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고 B12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12 문제의 원인이 위장 흡수라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우회하고 특히 60세 이후에 B12가 여러분의 두뇌에 도달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두뇌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친 소화 시스템을 우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구 B12 알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용되지 않고 배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빠른 경로 혈 및 흡수.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설악 혀 및 비타민 B12는 혀 아래에 놓이며 입의 점막을 통해 직접 흡수되어 혈류로 보내집니다. 시너지의 힘. 기억력과 신경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봉인하기 위해 댓글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왜 B12가 노년의 필수적인 비타민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연 알카로운 마음에 대한 더 많은 비결을 알아보세요. 전기작용, 신경의 합선을 방지하는 전련체의 인수초를 만듭니다.
이 문제를 우회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빠른 경로 혈 및 흡수.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옵션입니다. 설화혀 및 비타민 B12는 혀 아래에 놓이며 입의 점막을 통해 직접 흡수되어 혈류로 보내집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친 소화 시스템을 우회해야 합니다. 장점, 위장과 내인성 인자를 무시합니다. B12는 바로 혈액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두뇌로 이동하여 전련체와 호모시스테인에 대한 청소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복용량, 수동적 흡수 때문에 설화 형태의 복용량은 높아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500mcg 1 이상 를 사용해 가장 안전하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혀 밑에 설화 정제를 놓고 혈류로의 직접 경로를 강조하는 사람의 이미지. 최대 옵션 주사. 매우 심각한 결핍의 경우 B12 근육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보장된 방법입니다. 이것은 비타민의 100%를 근육에 전달하고 근육이 그것을 분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진단된 사례에만 예약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B12 유형 보충제를 선택할 때 B12의 활성 형태인 메틸코발라민 METHYLCOBOLOMIN 형태를 찾으십시오. 많은 보충제에는 시아노코발라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분의 몸이 전환해야 하는 합성 형태이므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노화 방지, 착용, 두뇌 위축을 늦추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B12 및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예약을 하십시오. 50세 이상이고 두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메틸코발라민 설화 보충제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험 증서입니다.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노인들의 두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비타민은 비싼 비밀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 복합체, 특히 B12로의 회귀입니다. 이 문제를 우회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은 산이 부족하고 내인성 인자 전달변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다음은 B12가 특히 올바르게 흡수될 때 여러분의 두뇌에 제공하는 고유한 이점 요약입니다. 전기작용, 신경의 합선을 방지하는 전련체의 인수초를 만듭니다. 혈관 청소, 호모시스테인 기억의 독을 메티오닌으로 전환하여 뇌 동맥을 보호합니다. 노화 방지 작용, 두뇌 위축을 늦추고 만성 피로를 해소하여 인지 기능을 개선합니다. 시너지의 힘, B12 단독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지만 팀워크를 통해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호모시스테인의 최대 전환을 보장하기 위해 B12는 두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혀 밑에 설화 정제를 놓고 혈류로의 직접 경로를 강조하는 사람의 이미지. 엽산비구, 활성 형태인 메틸엽산 METHYLFOLT를 찾으십시오. 비육 피리독사로 인산, 이 또한 활성 형태를 찾으십시오. 활성설화 B12 메틸코발라민들 활성엽산 및 활성비유과 함께 보충함으로써 여러분은 두뇌를 위한 완벽한 청소팀을 구성합니다. 여러분은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독성 쓰레기를 동시에 청소하는 것입니다. 혈관 청소, 호모시스테인 기억의 독을 메티오닌으로 전환하여 뇌 동맥을 보호합니다. 행동 촉구 50세 이상이라면 B12 결핍을 무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도전은 다음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B12 및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예약을 하십시오. 보충제를 활성설화 형태 메틸코발라민로 변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뇌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억력과 신경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봉인하기 위해 댓글에 에너지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여 왜 B12가 노년의 필수적인 비타민인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연 알카로운 마음에 대한 더 많은 비결을 알아보세요.